부르고 시작할게요. 김세령, 그다음에 김은빈, 민승기, 박정현, 네, 그다음에 전승민, 그다음에 김노은. 네. 그리고 뭐냐, 오늘은 수열의 합을 열심히 해봅시다. 수열의 합. 그래서 그 뭐냐, 뒤쪽에 그 문제를 좀 넣어놓긴 했거든요. 뒤쪽에 응용 문제 적용하게 해가지고 해놨고, 그 다음에 뭐지, 저번에 그 클리닉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를 수열 파트 있잖아요, 그죠? 못 받은 사람 있니? 수열 파트 못 받은 사람? 못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나눠줄 테니까 하시면 되고, 혹시 뭐 그냥 그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그냥 그거 복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약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이번 주는 뭐 다른 거 또 해서 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은 진도를 나가봅시다. 수열의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혹시 시그마 잘하니? 시그마 잘해요? 아니야? 그죠? 그래서 되게 단순화시켜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내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좀 어떻게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고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SN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가서 이쪽에는 AN까지 간다. 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SN이라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 굳이 얘를 다시 이제 뭔가 다른 표현으로 시그마라는 걸로 표현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1부터 n까지 뭐 AK라고 쓰면 명확하게 얘랑 똑같습니다. 명확하게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1항부터 n항까지, 그러니까 처음이랑 마지막이죠. 처음이랑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쪽은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SN은 무조건 뭐냐면 1항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n항까지, 그러니까 이쪽은 빠짐없이 그러니까 빠짐없이 얘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홀수항만 따로 띄어내서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짝수항만 따로 띄어내서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낄낄 이러면 망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1항부터 몇 항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2n-1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말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약간 이제 뭐 어떤 항에 관한 자유로움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좀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얘를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얘는 A, 2K-1과 같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이쪽은 A1 더하기 뭐 A3 더하기 뭐 A5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서 이제 뭔가를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 이렇게 되겠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꼭 첫 항부터 말고 그냥 K는 막 갑자기 3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N까지 가서 뭐 AK라고 쓰면 이쪽은 A3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표현의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에 관한 식이 있고, 합에 관한 식, 그다음에 시그마에 관한 식이 있다고 쳤을 때, 합에 관한 식은 그냥 이겁니다. 합 자체야, 합 자체. 그러니까 약간 합 자체에 포커스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차식은 등차의 합이다 이런 거. 지수식은 뭐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시그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그마는 이렇게 보시면 시그마. 시그마는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 이쪽은 일반항에 포커스, 일반항에 포커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시그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뒤에 있는 게 일반항, 뒤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거, 요 뒤에, 이 뒤에 시그마 뒤가 일반항이야. 시그마 뒤가 일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뒤가 일반항이야. 그래서 그 일반항에 포커스를 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중요도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쓰고 K는 뭐 1부터 N까지라고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쪽에 AK가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AK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그러면 그냥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그냥 처음에 딱 떼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나왔으면 그냥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접근할 때 무조건 이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냥 이렇게 두 가지야. 크게 봐서. 크게 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일반항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공식의 범주야. 공식의 범주. 공식이라고만 안 하고 공식의 범주라고 했어. 범주. 그러니까 요거야.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그러니까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면 무조건 그냥 교대급수라고 합니다. 교대급수. 망원급수라고도 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망원급수. 그래가지고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뭐 차의 형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뭐 표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 나는 귀찮아. 교대급수로 할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식이 안 되면 교대급수예요. 공식이 안 되면 교대급수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공식을 쓸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아는 무언가가 나왔다. 그럼 그냥 1번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교대급수인 거야. 그냥 이 끝이야. 그래서 약간 이게 필요해요. 수학과 안 가고 싶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약간 나는 수학적으로 미개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뭐 별로 그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뛰어날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그마를 보는 순간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그냥 교대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공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물론 뭐 공식을 또 따로 뭐 좀 쓰긴 쓰겠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등차 혹은 등비수열, 등비수열. 뭐 아는 거 나오겠지 뭐 등차 또는 등비.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쪽은 이제 그냥 진짜 공식, 진짜 공식이에요. 진짜 공식. 그래서 이제 이쪽은 K 혹은 K 제곱 혹은 K 상승에 관한 어떤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더 보면 2K-1이라든가 또는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형태, 뭐 이쯤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그렇게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냥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공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공식의 범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차라는 건 사실 그러면 몇 차식이 등차예요? 1차식. 그죠? 1차식이 보이면 그냥 가는 거죠. 공식의 범주. 등차의 합이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등차 합이고요. 얘는 무슨 수식이었죠? 지수식.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 아니면 무조건 그냥 교대급수야. 그냥 교대급수야. 그럼 교대급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저번 한 거 같지? 부분 분수입니다. 부분 분수. 그리고 오늘 이거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거의 정리라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걸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식화 시킬 거야. 공식화 시킬 거니까 거의 한 3초 컷? 5초 컷? 거의 이 정도로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를 좀 보시고요. 대신에 좀 주의할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루트 라든가 혹은 로그식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지워지는 형태.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교대급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쓱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를 보고 괜히 쫄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냥 요것만 해도 거의 반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알겠죠? 그냥 이런 거야. 그래서 솔직히 시그마가 어렵잖아? 그럼 그냥 등차 문제가 어려운 거고요.
시그마가 어려우면 그냥 등비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등차 수열 문제를 시그마만 통해서 뭔가를 좀 표현하는 걸 달리한 것 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별로 뭐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알아야죠. 기본적인 어떤 계산 성질은 알아야지. 계산 성질. 그러니까 최대한 좀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시그마의 계산 성질인 거죠. 뭐 성질이라고 하겠죠. 그냥 이쪽은 별게 없습니다. 덧셈, 뺄셈, 실수입니다. 이건 내 맘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면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뭐 PAK 얼마 BK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라고요. 이렇게 쓰고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의 편리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합칠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들도 생각보다는 좀 자주자주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덧셈 뺄셈으로 약간 뭔가를 정리하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건 곱셈하고 나눗셈은 이제 이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곱셈 나눗셈.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얘는 AK 곱하기 BK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럼 여기를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얘는 나열해보면 그 규칙이 나오긴 하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곱셈이나 나눗셈은 이렇게 따로따로 쓰거나 한꺼번에 쓰는 게 불가능 뭐 아예 모든 게 다 안 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덧셈 뺄셈 실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간다라고 생각하면 12번 같은 거 있잖아요. 12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12번.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가 뭐 어려운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1부터 7까지 AK가 되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여기는 AK 플러스 1입니다. AK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따로 저렇게 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랑 저렇게 오는 거 따로따로 무언가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 가지고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6까지 AK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1항부터 7항까지고요. 1항부터 6항까지니까 넘어가면 몇 항만 남아요? 이거만 남다는 얘기죠. 약간 이런 잔망스러운 짓을 되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긴 한데 이런 거고요. 그럼 얘는 봐봐. 이게 무슨 반항이죠? 1로 시작되고 반항으로 끝나는 거 일반항이잖아. 그죠? 그럼 1항일 때도 6이고 2항일 때도 6이고 3항일 때도 6이고 6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6이랬다. 1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6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 곱하기 6이니까 이쪽은 6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제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생각해 주시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것도 있잖아요. 4번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2022학년도 18번이고요 2024학년 18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를 못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질은 덧셈 뺄셈 실수배를 내 맘대로 한다 해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야. 일반항을 만들어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언가를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문제를 좀 푸는데 그 3번 있죠. 3번을 좀 풀어보자. 3번을 풀어봅시다. 뭐 제가 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쯤 풀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뭐 째려본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째려봐서 되면 뭐 다 째려보게 그죠? 자, 그건데 비슷한 게 보인다는 얘기죠. 1항부터 10항까지 2배 AK인데 얘는 1항부터 10항까지 AK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몇 배 한다? 2배 한다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2배 하고 그럼 여기도 2배 하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112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냥 바로 얘를 뭐야 그래요? 빼요. 그럼 거의 그냥 문자화 시켜도 돼 이거는. 이거 자체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덧셈 뺄셈 실수는 마음대로 하래며. 그럼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여기는 1항부터 7항까지 AK고요. 1항부터 8항까지 AK니까 위에서 아래 걸 빼면 7번째 항까지는 다 날아가는 거고요. 8번째 항만 이렇게 남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럼 그게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중요해. 생각보다는 진짜.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까딱 잘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지 다른 거 풀지. 그러니까 얘는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너무 이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덧셈 뺄셈 실수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좀 기억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곱셈 나눗셈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를 열심히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약간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거에 되게 좀 공포를 느끼지만 대입을 되게 약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대입을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과감하게. 뭐 대입한다고 잘못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는 거. 규칙성? 그래서 대입이 어떤 수학 문제 푸는 데에 되게 큰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입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이제 계산 성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봅시다. 계속 똑같은 말 할 겁니다. 시그마 뒤에 오는 게 일반항이야. 시그마 뒤에 오는 게 일반항이야. 시그마 뒤에 오는 게 일반항입니다. 시그마 뒤에 오는 게 일반항이야. 자,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올 수 있는 식 중에서 어차피 이제 이렇게 보면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AK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자, 이게 뭐예요? 그죠? 일반항이죠? 얘는 일반항이야. 근데 이게 뭘까? 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야지 문제 풀 때 그게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럼 너무 막혀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보면서 그죠?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망한다는 얘기야. 망한다는 게 아니라 좀 그래. 그러니까 얘가 SN.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생각을 못해서 틀린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게 SN이거든요. 단 이 SN을 가지고 AN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일반항을 만들었을 때 그 일반항이 여기 있는 일반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얘가 AN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분의 AK라고 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SN인데 그 SN이었을 때 일반항이 누구란 얘기냐면 얘가 일반항이란 얘기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지금까지 알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생활하다시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 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 사실 그 몇 번이냐? 그 21번도 솔직히 그런 표현이긴 하거든요. 21번. 그리고 14번도 봐봐요. 14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낫겠다. 14번. 21번도 마찬가지고 1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이거다? 요즘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AK분의 4K 빼기 3이래요.
얘가 2n제곱 빼기 7, 2n제곱 플러스 7n이래. 얘를 보고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n이라고요? SN이라고. 그럼 그게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라 상수항이 없는 거. 그럼 얘는 무슨 차수열까 일반항이? 등차겠죠. 단 무슨 n이 아닐 뿐이야 일반항이. an이 아닐 뿐이야. 그럼 일반항이 뭔데? an분의 몇 n 빼기 3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항이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면 이쪽은 이거 2배 하니까 4n이 되고요. 첫 번째 항이 9였으니까 첫 번째 항 9 될 건 플러스 뭐가 될 거란 얘기야?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제발 그냥 요걸 좀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AN이 이쪽은 4N 플러스 5분의 4N 빼기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대입해. 뭐 꼭 일반항으로 안 풀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A5 곱하기 A7 곱하기 A9에 당연히 그러겠지. 왜? 봐봐. 내가 좀 이따가 그 교대급수 할 때 얘기할 건데 얘랑 형태가 어때요? 비슷해요. 그럼 봐봐. 얘도 1차식이니까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죠. 얘도 1차식이니까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죠. 그럼 얘가 몇 칸 차이 날까라고 얘기하면 8칸! 이런 순간 8점이 날아간 거야. 이거 몇 차이 나요? 8 차이 나죠. 그치? 근데 8항이라고 말을 안 해? 말 안 해. 왜? 공차가 얼마니까? 4니까. 그럼 몇 칸 차이 나는 걸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2칸씩 차이 나는 거야. 죽이려고. 돼요? 그냥 이거야. 그럼 그냥 대입해. 25 분의 17. 그럼 여기 7 집어넣으니까 이거 얼마니? 이쪽은 28에다가 33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9 집어넣으니까 36에 이건 꼬리 1. 그 다음에 꼬리 3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 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거의 약간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시그마가 뭐 되게 엄청나게 그거 한 건 아니야. 차라리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거지. 뭐 등차라든가 등비라든가 그런 게 어려운 거지. 뭐 시그마를 정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게 일반항이다. 이게 일반항. 이게 합이 SN. 이게 SN. 얘가 SN.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 관계. 그래서 이 합에 관한 일반항이 여기 오는 거야. 이게 이 전체가 일반항이야. 전체가. 이 전체가 일반항이야. 이쪽 전체가.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생각보다 해석이 꽤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마지막 거를 가지고 보는 게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과정에서의 뭐 일반항 구하기, 이 안쪽에 있는 거 구하기는 되게 쉬워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들어가기 전에 요 형태랑 요 느낌, 요거랑 여기는 무조건 되게 중요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쪽은 공식 전에도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진짜 공식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공식의 범주야. 공식의 범주인데 얘는 공식의 범주 안에 첫 번째 K는 1부터 N까지 1차식의 형태입니다. 1차식 형태. 1차식 형태. 그럼 얘는 그냥 등, 차, 수, 열 합입니다. 물론 얘랑 이거랑 겹친다? 얘랑 이거랑 겹치는 포지션이 뭐냐면 K는 1부터 N까지 K는 겹쳐요. 겹쳐. 물론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고 외웠겠지만 얘는 그냥 이거잖아. 첫 번째 항 1이고요. 마지막 항 N이니까 1 플러스 N의 절반이 평균이고요. 곱하기 N이야 그냥. 함수가 N개니까. 1항부터 N항까지니까. 그래서 이게 굳이 말하자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두 번째는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뭐냐면 N까지 지수식 형태. 지수식 형태. 지수식 형태.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등 비수열 합입니다. 등 비수열 합. 내가 봤을 때 너네가 이걸 잘 못해요. 지수식이 나왔을 때 포커스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뭐지? 라고 생각해. 공식이 아닌데? 아니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일반항인데 지수식이면 등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뭐 10까지 뭐 3의 K승 마이너스 1이 있다 뭐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이 1은 어떻게 처리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돼요? 이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지수식이니까 N 앞이 지수니까 공비가 3짜리. 첫 번째 항은 1 대입한 거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3 마이너스 1분의 3 3의 10승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빼기 10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공식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식의 범주 안에. 공식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시그마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등차나 등비에 관한 문제. 이제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래서 뭔가 시그마는 어렵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표현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방식일 뿐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도그나 카우나 다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이쪽은 그냥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이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우리는 6분의 라고 쓰고 N, N 플러스 1이고 왠지 나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 두 개를 그냥 더하세요. 두 개를 숫자 두 개 그냥 더해.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을 외웠을 거 아니야? 그냥 두 개를 더해. 그럼 2N 플러스 1 그냥 나와요. 숫자가 나왔을 때 굳이 뭐 2배에서 1을 더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이 숫자 두 개 더하면. 뭐 알아서 해보는 거죠.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3승은 그냥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이쪽은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그죠? 아 그리고 참고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상담이나 좀 합시다. 수요일 날. 너네들도 약간 궁금하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할 테니까 우리가 그 클리닉 시간이 2시부터였잖아요. 2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래서 몇 명 안 되니까 상담을 할 테니까 와가지고 문제도 좀 푸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도 좀 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한 게 있다거나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서 또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끝일 것 같지만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를 좀 씁시다. 여섯 번째는 조금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근데 사실 뭐 이게 그냥 외우는 게 편해서 2K-1이죠. 이거 사실 그냥 이거 공식 쓰면 돼. 근데 그냥 외우자. N제곱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1 하면 그냥 1이거든요. 1 더하기 3은 얼마예요? 4. 뭐의 제곱일까? 2의 제곱. 오! 5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죠. 그럼 7하면 4의 제곱이죠.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부터 홀수의 합은 얘는 개수의 제곱.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이거는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오는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로 약간 변형해서 뭔가를 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모의고사나 그런 쪽에서 아마 나올 거고 수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얘는 뭐냐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쓸 때가 한 1년은 한 두세 번 있을려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아예 안 나온다고 말은 못하겠어서 그냥 하는 건데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야.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야.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야.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 이러니까 3분의 잉? 그리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입니다. 이것도 저 두 개 더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외우세요. 이게 편해. 그래서 이거거든요. 이건 더 그냥 아예 쓰지 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라는 공식도 예전에 외웠거든요. 이건 안 써도 돼. 이거 연속된 몇 개죠? 3개죠. 그럼 니네 해보면 4분의가 되고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면 나오는 거야. 잘 안 올 때 해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뭐 말이 안 된다기보다 귀찮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내가 얘는 한 가지 더 이제 쓰임새를 알려줄게. 이게 어떤 게 쓰임새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외울 때 약간 그러니까 쌍방향이 안 돼. 편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요. 개 잘해. 개 잘하거든요. 이렇게 오는 걸 안 해.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 얘는 이렇게 나올 거야. 시그마라고 쓰고요. 보통 이게 그 교대급수랑 좀 연관해가지고 K는 막 갑자기 1부터 뭐 10까지
n까지로 할거든요. 그러니까 n까지라고 하고요. 여기서 ak가 갑자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나와.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할 때 거의 문제가 이렇게 되게 잘 나왔거든요. 아마 셀이나 그런 거 보면 나와 있을걸? k는 1부터 10까지 ak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돼요? 야, 그럼 이게 봐봐.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만 넘어간 거예요? 3만 넘어갔죠. 무슨 수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실수배. 그럼 앞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3. k 플러스 1. 돼요? 이거 그냥 바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냥 제발. 제발. 이거 언제 그래 SN이니 얘가 SN이었으니까 SN 빼기 SN-를 써야지. 그럼 그게 이렇게 되겠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 있어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바로바로 가셔야 돼요. 괜히 이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3분의 1 밖으로 빼시고 이쪽은 그냥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예요. 되니? 알겠죠?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근데 생각보다 예전엔 진짜 개필수 공식이거든. 이거 못 외우면 막 야! 이러면서 막 무조건 외웠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 너무 이렇게 머릿속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몰라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집 풀 땐 무조건 나올 건데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러면 안 되면. 근데 싫다. 그냥 바로 간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번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이렇게 가는 거에만 목매지 마시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것 정도 좀 생각하는 게 좋은데 얘네들 가지고 반대로 가는 걸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반대로 가는 건 이런 형태. 이 공식의 형태를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잖아.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바로 쓸 수 있는가가 되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의 범주입니다. 많이 쓰지도 않았어. 그냥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많이 그러니까 그 외우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이야 뭐 이것저것 뭐 외우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거의 나열이면 끝날 거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안에 거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거 비슷한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이 k도 가끔 나오는데 이건 그냥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그놈하고 그 다음 거, 그놈하고 그 다음 거, 그놈하고 그 다음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뭐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럼 그게 등차 또는 등비랑 연관되는 그런 문제랑 그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그냥 뭐가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8번 볼래요? 야, 이런 것만 나오면 진짜 세상이 편해질 것 같아.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니까?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A3과 A8이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거에서 한개를 쓰시면 A3 더하기 A8이 얼마니? 14죠. 그렇잖아. 근데 이거 처음이 A3이고 마지막이 A8이죠. 등차잖아요. 그럼 그냥 그 두 개 더한 게 14라 그랬죠. 평균이 7이죠. 함수 몇 개예요? 6개잖아. 그럼 7, 6이 얼마? 42 하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이런 식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7번 볼래요? 7번.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를 빌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할 텐데 시그마의 표현을 빌린 그냥 등차 수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159래. 그럼 A2가 53이다. 얘는 잘 없자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건 AM-1이라는 게 뭐냐면 32다. 뭐 이런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항부터 M항까지가 425니까 SM이 425다라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씨. 그럼 이거는 A1 더하기 AM이 평균인데 얘기했죠. 이게 무슨 층성을 띠고 있다? 대칭성.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뭐 해도 된다. 퉁쳐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평균이니까. 일정하니까. 그러면은 85를 반으로 나누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얘는 항수가 m개 있으니까 m을 곱한 게 4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5가 될 거니까 그럼 m 값은 뭐냐면 쪽은 1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A9가 32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공차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비슷해. 그냥 5번도 5번도
아니 뭐 있겠니?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 근데 그걸 가지고 SN을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2n제곱 써요. 그냥 굳이 2분의 뭐 안 써도 된다고. 어차피 몇 차식이라 그랬죠? 등차합이? 2차식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몇 분의 D예요? 2분의 D란 말이야.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D면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n제곱 시작해서 첫째 항이 얼마라 그랬어요? 50 플러스 52n 하면 1 대입하면 50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게 그냥 SN이야.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봐봐요. 자 그럼 SK인데 얘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쓱 가요. 그럼 얘가 0이고 이쪽이 26이란 이야기죠. 그럼 여기 얼마야 그러면? 13이겠지. 돼요? 그러면 야 이게 최대가 되래. 그러니까 뭐가 최대냐고 보니까 써보니까 이거 아니야? SM 더하기 SM 플러스 1 더하기 SM 플러스 2 더하기 SM 플러스 3 더하기 SM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4. 돼요? 더하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럼 야, 이거 확통에서도 비슷한 거 하는데 5개를 더해서 최대가 되래. 그럼 이게 여기가 12일 거고요. 정확하게 이쪽이 14일 거고요. 이쪽이 15일 거고요. 이쪽이 뭐냐면 11일 거란 말이야. 돼요? 그럼 이 꼭지점에 붙어있는 거를 되게 더해야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2개, 오른쪽으로 2개 하면 딱 몇 개를 더하는 거예요? 5개를 더하는 거죠. 끝났네. 그러면은 이거 11, 12, 13, 14, 15 이렇게 더 끝날 거라고 했죠. 그래서 M값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일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그마의 탈을 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의 탈을 쓴 다른 문제. 그래서 그런 느낌일 거니까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10번 있죠. 얘는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너네가 뭐라 그럴까? 맨날 틀려요. 이건 맨날 질문하더라고. 근데 거의 이제 외우지 않았을까? 이거 풀 줄 알겠죠? 아닌가? 할게요. 그래 할게. 자, 이거 할게. 자 이제 이거 보고 할 줄 알아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제곱이. 시그마 K는 2부터 12까지 K제곱입니다. 얘는 야 모의고사 아직도 잘 나오긴 하더라 이거는. 시그마 K는 12부터 12까지 K제곱입니다. 문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열에서 규칙성을 찾는 건 나열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의 제곱부터 12의 제곱까지 있어요? 1의 제곱부터 12의 제곱까지 있죠. 얘는 뭐의 제곱부터 12의 제곱까지 있죠? 2의 제곱부터. 그럼 1의 제곱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죠. 근데 2의 제곱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다음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이게 2의 제곱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럼 3의 제곱. 여기 3의 제곱 있고 여기 3의 제곱 있고 그 다음까지 3의 제곱 있겠죠. 그럼 3의 제곱 몇 개 있을까? 3개. 그럼 이게 마지막 가가지고 12의 제곱은 몇 개 있다? 12개 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1의 3승, 얘는 2의 3승, 얘는 3의 3승, 얘는 12의 3승입니다.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가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12까지 K 3승 이렇게 그냥 규칙을 찾는 거죠. 이런 거는 되게 옛날 거긴 해도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뭐 물론 이런 똑같은 규칙이 나오리란 보장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나열을 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나열을.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겠으면 나열을 하세요. 수열 같은 경우는. 그럼 거의 대부분 풀리게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열에서 규칙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막 이것저것 배우긴 하겠지만 안 되면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그냥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에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수열의 기본. 그래서 그게 그 교육과정 및 평가,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기준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나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지? 라고 공식을 못 쓸 거기 때문에 식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봐봐. 뭐를 좀 해볼까?
거의 시그마의 탈을 쓴 그냥 다른 문제인데 45번 있죠. 45번? 45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44번. 그나마 좀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게 44번. 45번은 좀 짜증나 이게. 그래가지고 45번은 좀 짜증나니까 44번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그거 교대급수 합시다. 교대급수하고 웬만하면 오늘 응용 문제 적용하기 있는 거 웬만큼 다 풀어줄게요 그냥. 일부러 많이 넣어놨거든. 작년 것도 거의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거 싹 다 모아가지고 뒤쪽에 넣어놔가지고 그게 44번부터 시작해서 54번까지 11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최근에 나온 거의 기출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 거의.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웬만한 건 풀어줄 테니까 우선 44번을 좀 풀어봅시다. 쓸 동안에. 그래서 지금 공식에 범주한 거예요. 일반항이 준수했고 그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봐봐. 풀 수 있겠으면 하시면 돼요, 그냥. 자,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내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 등차할 때 이게 홀수의 합이잖아요. 그럼 얘를 뭐에 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항에 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얘가 1항부터 2n 플러스 1항까지 더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무슨 균이 있을까? 평균이 얼마일까? an 플러스 1이겠죠. 그럼 그게 지금 2n 플러스 1개 존재한다는 거고 얘가 0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죠? 그때 우리 배운 게 이거잖아. 평균 곱하기 항수. 그래서 곱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음수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일 수밖에 없죠. 자연수니까. 그럼 얘가 무슨 값일 수밖에 없을까?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부터 시작해야죠. 다시 말해. 그렇잖아. 그거겠지. 왜 하필 음수를 줬겠니? 뭐 그 값을 주는 것도 아니라. 이거야. 그럼 그 순간 공차가 온대? 얘가 음수라는 건? 그래 여기 있는 얘도 음수? 얘도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안에 있는 게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야 근데 약간 이거는 뭐라 그래? 야매라 그래야 되니? 봐봐라. 그럼 얘는 음수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수가 될 수 있어요? 양수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똑같이 다 음수잖아. 절대값이 나올까 굳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자 봐봐. 그럼 왜 얘가 이걸 준 거냐면 나는 그냥 그렇게 했거든. 뭐냐면 얘네들이 마이너스니까 셋 다 마이너스면 외로울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난 얘를 플러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 내가 너무 야매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봐봐 공차가 5라는 걸 준 거는 그럼 만약에 봐봐 얘가 마이너스라고 볼게요. 돼요?
마이너스라고 볼게. 그럼 아무리 얘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마이너스의 거의 끝자락이어도 무슨 너스 1일까? 그쵸? 그럼 그 다음 무슨 너스 6일까? 그 다음 무슨 너스 11이야? 돼요? 그럼 절대값이 13보다 작다라는 게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할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래서 얘를 준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게 아닐 거고 뭐일 수밖에 아 그래. 0은 무시할 수 있죠? 0도 해봐.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얼마야? 10일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15잖아. 그럼 얘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더?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야. 어쨌든 얘는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어서 간 거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이게 진짜로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뭐 다 세 개가 다 똑같은 거겠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부호가 결정된 순간 우리는 얘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먼저 바꾸고 안 가면 우리가 점수가 죽어. 그럼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1, 그다음 플러스 am 플러스 2다라고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13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돼요? 난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내가 말했잖아. 등차는 뭔가 빼서 비교하는 걸 원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거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야? 그죠? D면서 얘가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am 플러스 뭐라고 쓰시면 돼요? D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보다 작다야? 13보다 작다 아니겠니? 그럼 다시 말하면 넘길게. 그럼 am 마이너스 D가 이쪽은 13보다 마이너스 13보다 뭐 하다가 되는 거예요? 크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오케이? 그럼 봐봐. 야, 이게 D가 얼마였지? 5죠. 5잖아. 그럼 넘기면 무슨 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 그래서 봐봐. am이 여기 있었죠. 무슨 너스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그럼 0보다 뭐 할까? 적겠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건 am의 범위가 마이너스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8보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니? 무슨 위가 나왔죠? 범위가 나오지 않았니? 쟤도 무슨 위가 나온 거야? 범위가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생각해봐. am 플러스 1은 그럼 당연히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차가 오라 그랬잖아. 그죠? 마이너스 3부터 얼마 사이? 여기까지 인정해요? 되겠니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말했죠. 정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일반적인 식정리로 안 된다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예측하고 확인한다고 하지 않았니?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 이제 확인할 것만 남았단 말이야 이제.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식정리 가지고 안 되면 때려 찍어야 돼. 그냥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보니까 형태를 보니까 얘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24부터 29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 5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한 칸에 5야. 두 칸에 10일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당연히 29 근처니까 30 정도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칸 더 가야 돼요? 6칸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6칸 점점점 더 가가지고 이쪽은 A 뭐 플러스 6이라는 거. M 플러스 6이라는 거. 돼요? 오케이? 그럼 그게 뭐란 얘기야? 30이 되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돼요? 그렇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그 다음엔 20, 뭐 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얘는 저걸 만족할까 안 할까? 만족 안 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서 31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아닌가? 31이 아니구나. 그 다음 뭐죠? 27이잖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얼마죠? 35. 돼요? 그럼 이게 A 뭐 플러스 7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이쪽이 지금 24랑 5 사이에 있어요?
29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얼마란 이야기죠? 21이라 그랬죠. 돼요? 오케이? 그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부터 근데 또 보니까 이게 좀 더 정보가 좀 더 있구나. 여기서 A 뭐 플러스 1이었죠? A 뭐 플러스 1이죠? M 플러스 1도 무슨 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였죠.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좁네. 이렇게 맞고 이렇게 딱 됐을 때 얘를 가지고 그럼 얘가 아까 이 사이였잖아. 근데 A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뭐예요? 크죠? 근데 A M 플러스 1도 무슨 넣었어요? 마이너스니까 0보다 뭐 할까? 작겠죠.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맞겠다. 그죠? 이거야.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이게 한 칸당 지금 5씩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5씩 늘어났다고 쳤을 때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쪽은 A 6칸 늘면 M 플러스 1이 M 플러스 1이 됐는데 6칸이니까 이쪽은 M 플러스 7 얘가 6칸이니까 5, 6, 30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5씩 늘어날 거니까 이쪽은 얼마가 되는 거다? 27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럼 A 만약에 뭐 M 플러스 6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25가 될 거고요. 이쪽은 얼마냐면 22가 될 거고 그 다음은 A M 플러스 8 같은 경우는 이쪽은 35가 될 거고 이쪽은 32가 되겠죠.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만족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돼요? 그렇잖아. 저거 24부터 29까지인데 씨 이거 어떻게 이거 하면 24가 들어갈 수 있어. 여기서 여긴 되지만 쟤가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안 되죠 어차피.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32니까 애초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A M 플러스 7이고요. 그럼 이거랑 이거 사이에 가능한 항은 몇 밖에 없어 숫자가? 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그죠? 27과 그럼 29 사이 아니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이쪽은 뭐냐면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할 거면 A M 플러스 7 다시 말하면 얘가 A 21이라는 게 누구랑 누구 사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27부터 29 사이 있어야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랑 저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야 27부터 30까지 그 다음에 이쪽은 24부터 29까지 거니까 돼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쪽 부분이잖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누구다? 2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니까 그럼 결국은 그냥 이겁니다. M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8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M 값은 얼마다? 이쪽은 2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응? A M 플러스 7이 28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28 내가 왜 썼는데? 여기 얼마죠? 21이잖아. 오씨 21. 그래서 이쪽에 M 플러스 21이니까 M 값이 얼마다? 14. 됐니?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정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얘를 써주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이쪽의 범위를 나타내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A M 플러스를 써봤더니 이쪽에 있는 거는 5씩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구했을 때 A M 플러스도 무슨 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였으니까 0보다 뭐하다? 작다. 여기까지 나타내면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썼을 때 이제 얘를 가지고 쭉 내려서 이제 이게 이쪽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항 사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항 사이랑 겹치는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이거밖에 없었고요. 그럼 그게 얘부터 얘 사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되는 거는 28밖에 안 된다. 그럼 어쨌든 그럼 이쪽은 M 플러스 7하고 여기는 20이라고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는 절대값이 오지게 나옵니다. 거의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절대값. 이 절대값을 가지고 볼 거니까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되냐 부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그마에서 공식의 범주, 그러니까 등차 등비 같은 거랑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좀 봤고요. 그래서 사실 뭐
공식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등차 문제라서 그냥 등차의 어떤 성질을 보는 게 좀 짜증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그마는 얘는 거의 그냥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니까 좀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어디 갔니? 앞에 이제 다시 가가지고 교대급수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교대급수. 그다음에 문제 쭉 풀고 계속 이제 문제 연습하다가 끝날 거예요. 오늘 그냥 문제 연습 열심히 풀어줄게요 그냥 오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만약에 오늘 하고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클리닉 때 오셔서 그냥 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상담하러 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